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넉 달째. 어느 날 집으로 한 통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은행 이름으로.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은행에 진 빚이 3억 원. 상속인인 아들이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큰 빚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미 넉 달이 지났다는 점.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 이미 지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정말 3억을 다 갚아야만 할까요? 법에는 마지막 탈출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돌아가신 분의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핵심은 포괄적 승계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함께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 예금, 자동차, 이런 적극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지고 있던 은행 대출, 개인 간 채무, 보증 채무까지 이런 소극 재산도 함께 상속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의 원래 재산까지 포함해서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아버지 재산이 1억이고 빚이 3억이라면 차액 2억은 아들의 고유 재산에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단순 승인이라는 상속 방식입니다. 법은 상속인에게 3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첫째, 단순 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습니다. 빚이 더 많으면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둘째, 한정 승인. 재산을 물려받되 빚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갚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1억이고 빚이 3억이라면 1억만 갚으면 됩니다. 본인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 포기. 재산도 빚도 모두 안 받습니다.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아버지 빚 전부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는 어떻게 다른가? 둘 다 본인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나는 상속인이 아니었던 걸로 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상속인이 아니게 되면 그 빚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순위 자녀, 2순위 부모님,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 이내 반계혈족.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아들의 자녀, 즉 돌아가신 분의 손자 손녀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손자 손녀가 모두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거나 포기하면 형제자매에게, 이런 식으로 빚이 계속 돌고 돕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상속 포기를 하면 가족 전체가 연쇄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심지어 친척들과 관계가 소원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 승인의 특징. 반면 한정 승인은 다릅니다. 상속인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빚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상속인으로서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친척들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개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장 선순위 상속인, 즉 자녀 중 한 명은 한정 승인을 하고 다른 가족들은 상속 포기를 하는 조합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빚이 자녀 한 명에게서 멈추고 그 자녀도 상속 재산 한도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손자 손녀나 친척들에게는 빚이 가지 않습니다. 3개월 기산점 언제부터 세는가? 가장 중요한 3개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내. 주목하셔야 할 단어는 안날입니다.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날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속 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통상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2026년 1월 1일에 돌아가셨고 아들이 그 사실을 바로 알았다면 1월 1일부터 3개월을 세워 4월 1일까지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 포기.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 포기를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빚이 손자 손녀에게 넘어갑니다. 손자 손녀는 어떨 때 이 빚을 알게 될까요? 대부분은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을 받고 나서입니다. 할아버지 빚이 저에게 온다고요?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3개월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할아버지 사망 시점이 아니라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즉 채권자의 독촉장을 받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시작됩니다. 이 판례는 손자, 손녀, 형제자매, 친척 상속인들에게 큰 보호가 됩니다. 자,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아들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미 넉 달. 아들은 아버지 사망은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야 3억 빚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 상태. 아버지 빚 3억을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법은 마지막 구제 장치를 두었습니다. 바로 특별한 정승인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다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2가지 요건. 특별한 정승인을 하려면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뭘까요?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알지 못한 경우, 즉 쉽게 말해 알려고만 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안 알아봤다는 경우는 해당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셨고 평소에도 빚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넘긴 경우, 이건 중대한 과실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가 평소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 빚이 있다는 어떤 암시도 없었는데 사업 실패로 갑자기 큰 채무가 드러난 경우, 이건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특별한 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특별한 정승인도 불가능해집니다. 효과. 특별한 정승인이 가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그 순간부터 일반 한정승인과 똑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아버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본인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아들의 경우 채권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 정승인을 신고하면 됩니다. 아버지 재산이 5천만 원밖에 없다면 5천만 원만 갚으면 되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관할 법원. 신고는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시던 곳이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 대구라면 대구가정법원입니다. 상속인 본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 기준입니다. 필요 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 법원 양식, 피상속인의 재적등본 또는 폐쇄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증명,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고서, 날인용,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목록,
이 중 가장 까다로운 게 상속재산 목록입니다. 고인의 모든 재산을 찾아서 목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심지어 가재도구까지. 누락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비용. 법원 신청 수수료는 23만 원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조회 비용, 서류 발급 비용을 포함하면 보통 10만 원 전후가 듭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선. 복잡한 사건은 더 들 수 있습니다. 언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 다음의 경우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고인의 재산 파악이 어려울 때, 3개월 기간을 놓쳐 특별한 정승인이 필요할 때, 선순위 상속인들이 포기하여 순위가 복잡할 때, 채권자로부터 이미 소송을 제기받은 경우, 특히 특별한 정승인은 법원에서 중대한 과실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혼자 하기보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핵심일 3개월은 절대적 시간입니다. 첫째, 상속 개시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은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이 확정됩니다. 가족이 돌아가시면 슬픔과 정신없는 일들 속에서 이 3개월이 금방 흘러갑니다. 장례가 끝나면 바로 재산 채무 조사를 시작하세요. 핵심 이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을 항상 체크. 둘째, 돌아가신 분이 사업을 하셨거나 부동산이 있어도 대출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보증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재산이 많을 것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은행에 문의하고 국세청법원에 채무 조회를 해보세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사만정 승인이 더 안전합니다. 셋째, 상속 포기보다 한정 승인이 가족 전체에 더 안전합니다. 상속 포기는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한정 승인은 거기서 멈춥니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누군가 한 명은 한정 승인을 하는 조합이 좋습니다. 핵심 4 특별한 정승인은 놓쳐도 한 번 더 기회. 넷째, 3개월을 놓쳤다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한 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채권자 독촉장이나 법원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 기간 안에 특별한 정승인을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5 전문가 상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섯째, 상속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돈을 아끼려다 기간을 놓치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변호사 법무사 상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족이 돌아가신 직후 한번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상속은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 모르면 빚덩어리를 안고 살게 된다. 놓쳤어도 특별한 정승인이 있다. 부디 이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드리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15년 대법원이 인정한 효도계약서의 위력에 대해 실제 유씨 사건을 중심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